자, 오늘 시장이 크게 한번 떨리고 있죠. 미국 시장이 그 떨림이 극대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증시가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 명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큰 그림과 앞으로 방향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6월 FOMC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죠.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했어요. 매출액은 성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또한 짚어보기로 하죠. 코스피가 오늘 1.63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3.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4.63, 헬스케어가 5.76, 제약이 6.63 하락 마감했어요. 전반적으로 눈뜨기 무섭다. 쏟아진 매도. 일본, 홍콩도 2개월 만에 매도폭 세다. 이런 이야기겠죠?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원달러 환율 1291원까지 급등했다. 미국 물가 우려에 코스피 2550선 급락. 자, 그러면 미국 증시와 연준을 체킹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방향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모멘텀이 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연준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연준의 역사와 미국 증시의 역사, 그리고 연준의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때마다 앞으로 연준의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이 안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먼저 연준이 고점 16,212포인트, 나스닥이 고점 16,212포인트에서 현재 11,364포인트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졌어요. 낙폭이 많이 크죠? 그리고 그 기울기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하락 슈팅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슈팅이. 자, 그리고 이때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는 그럼 몇 프로였냐? 마이너스 32%였다.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하락폭이 이미 나왔다. 자, 그리고 연준이 금리 4회 한번 올렸더니 크게 한번 울었죠? 자, 이때랑 맞먹는 그런 하락폭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을 보이죠? 늘 반등이 나왔다. 늘 반등이 나왔다. 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럼 연준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자고요. 2008년도 이전의 연준과 이후의 연준은 제가 이미 몇십 번 언급드렸어요. 180도 다르다. 자, 2008년도 연준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죠. 자,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자, 확대해서 보니까 더 크죠? 이게 하락폭이 상당히 깊다. 깊으면 반등 나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안정을 잡고 연준의 방향타, 스탠스가 정해져야 전 세계 증시가 모습을 찾으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고 환율과 더불어 채권금리가 안정을 취합니다. 자, 2008년도에 연준이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를 해요. 4조 5천억 달러, 8천만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로 연준 자산이 무지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6년 만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어요. 시장에. 그랬더니 시장이 이렇게 놀라버려가지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긴축 발작. 그래서 결국 금리를 못 올려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올릴게, 이제는 이때 올릴게 그랬더니 결국 시장이 또 한 번 웁니다. 확대해보면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올렸다. 2016년도에는 영국발 브렉시트와 중국 상하이 밀약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전 세계가 환율 전쟁 하지 말자.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켜가지고 환율 전쟁 하지 말자라고 해서 상하이 밀약을 맺죠. 그래서 결국 시장이 크게 요동치니까 이때도 한 번, 이때는 못 올렸다. 본격적으로 2017년 시장이 받아주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때 3번.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4번 올렸다. 그랬더니 시장이 바로 울어버리면서 4번 올리니까 중립금리 2.5%에 도달했죠. 연준 금리의 상단. 그리고 시장이 박살납니다. 그랬더니 연준이 어떻게 나오죠? 금리 인상 중단.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쭉 반등해요.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바로 박살나게 되죠. 마이너스 32%.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바로 미국의 쉘 업체들과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동시에 미국의 CL 업체들과 신용도가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어버리게 되죠. 더불어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던 전 세계 팬데믹.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연준의 자산은 9조 달러까지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 7천억 달러, 1조도 못 줄이고 결국 9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1%다. 0%에서 0.25에서 이제 1% 올렸다. 그랬더니 벌써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0%. 자, 연준이 시장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빠그러지면 금리 인상 중단. 그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리고 압도적인 통화정책과 전세계 재정정책, 중앙정부에 빵 치죠? 그리고 지금 또 빠그러집니다. 과연 6월 FOMC에서 연준은 어떤 언급을 하면서 스탠스를 보일까요? 물가는 명분이다. 물가는 명분이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와 함께 6월 FOMC를 지켜보자고요. 이미 과거에서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 또 하나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다리는 모멘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죠. 자, 우리가 체킹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러시아 루블라가 보이시나요? 1년 내 지금 고점을 갱신했어요. 자, 완전 박살났었죠? 러시아 루블라가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겠다. 무역 배제하겠다. 그래서 박살났는데 루블라가 전고점을 1년 내 전고점을 돌파한 것뿐만 아니라 3년 내 전고점을 돌파했죠? 5년 내 거의 전고점 사이에 와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분명히 종식이 된다. 그 기점과 맞물러서 연준의 FOMC도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하다. 늘 글로벌 금융 리스트들, 전 세계 쩐주들은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숏을 치고 롱을 치면서 언제나 손바뀜 속에서 지들은 이득을 치어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의 FOMC, 6월 FOMC를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셀트리온의 2022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죠.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줄었죠. 그러나 매출은 성장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에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수출 통제로 인해서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던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1분기 실적의 핵심은 램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 전쟁이다. 단가를 인하했죠? 그쵸? 단가 전쟁을 한다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레미케이드와 함께 그러나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성장했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죠? 바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을 부셔가면서 점유율, 땅 따먹기, 영역 싸움에 내 영역을 포시하면서 바로 우리 거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27, 28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단가 인하하면서 영업이익률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핵심이다. 램시마 SC가 23년도에 미국에 진출합니다. 뭐죠? 유럽에서도 램시마 SC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뭐죠? 램시마 SC 스위칭. 결국 램시마, 레미케이드, 램시마의 시장을 바로 램시마 SC가 가지고 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점유율을 꼽는다. 바로 램시마 SC 투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래가 충분히 더 기대할 만하다. 영역을 포시해놓고 램시마 투여하는 그 자리에 램시마 SC를 투여하면서 숫자가 더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단가를 포기하면서 점유율을 높였다. 이게 실적 부진의 첫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진단키트가 아쉽게도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를 상당 기간 기록하게 되면서 진단키트의 수출 통제를 당하죠. 아쉽게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숫자가 좀 덜 나왔다. 그쵸? 그럼 앞으로 핵심은 뭐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이다. 무척 중요하다. 정말. 직판이 또한
바로 또 모든 제품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1분기 실적에 안 좋았던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뭐로써? 램시마 SC 스위칭으로서,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현재 2022년도 직판을 함으로써 엔데믹이 펼쳐짐으로써 바로 전 세계 병원들에 우리가 영업을 하러 갑니다. 또한 직판을 하면서 수익성이 급증하리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결론을 내면 결국은 램시마 SC, 램시마에서 램시마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진단키트의 수출 통제가 지금 현재 숫자에 바로 1분기 숫자의 증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5% 증가했다. 미국 내 램시마의 점유율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했다. 다만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일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공급 단가 인하를 했다. 램시마 정맥 케미칼 진단키트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나는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과 일맥상치하죠. 그쵸? 케미칼 사업이 국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 국제 조달시장 등에서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미국 내 진단키트 매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아쉽게도 국내 수출 통제로 인해서 더 이상 숫자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매출액은 5,500억, 영업이익은 1,420억, 영업이익률은 25.8%가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5%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2.1%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0.1% 빠졌습니다. 정리하면 시장을 선점해내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단가 인하 첫 번째, 그리고 램시마 정맥 케미컬 진단키트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제품군의 매출 비중 증가. 이 두 가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단키트의 수출 통제와 바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으로 인한 단가 인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언급드렸죠? 램시마 SC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우리가 체킹해야 될 제품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램시마가 27%, 계속해서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점유율이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그리고 램시마 SC가 여기 아직 안 보이죠? 이 막대기에 안 보여요. 이 램시마 SC가 이 막대기에 보이는 매출 그래프가 나올 때, 헬스케어로 넘어갈 때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제 직판으로 모든 제품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킹해야 되고요. 진단키트가 더 큰 막대기 길이를 기록하기를 기대했으나 정부의 수출 통제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자, 그리고 베그잘마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숫자를 보게 될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유플라이마 지금 엔데믹으로 인해서 고농도 퍼스트 무버이다. 2023년도 7월 달에 미국에 출시를 하고 먼저 유럽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 폭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응축되었다. 엔데믹이 선포가 되고 있다. 병원을 뚫을 수 있다. 직판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앞으로 생각합니다. 자, 유럽 시장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점유율이에요. 램시마 51.7%, 트룩시마 28.7%, 허주마 13.6%. 유럽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죠. 램시마도 트룩시마도 브랜드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룩시마도 유럽에서 단가 인하, 미국에서 단가 인하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요거 성장통을 거치고 다시 한번 점유율을 확대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이 램시마부터 언급을 좀 드리면은요. 램시마 51.7%가 저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점유율이 조금 있으면 30%에 근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유율 30%를 만들어 놓은 거는 단가를 포기하고라서도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시장 50% 가까이, 현재는 30%지만 추후 50% 가까이 만들어 놓으면 얘를 램시마 SC로 신약으로 찍어버린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숫자가 얼마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합병하는 셀트리온 그룹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시장 점유율이에요. 램시마가 27.5%, 트룩시마가 27.2%, 허즈마가 2.1%입니다. 중요한 건 램시마예요. 램시마가 바로 이 점유율을 현재 기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램시마의 미국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폭발적으로 얘가 50% 가까이 찍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찍어놓으면 다른 애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이 점유율을 27.5%에서 50%로 만들어 놓고 램시마 SC로 만들어 놓는 게 셀트리온의 전략이다. 트룩시마도 27.2%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램시마 SC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이번 사업 보고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이후에 판매 추이를 보게 되면 1년간 분기 평균 성장률이 42%,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 런칭 전략, 2023년 미국 상업화 목표로 신약, 임상 3상 진행 및 허가 준비 순항, 미국 내 자가면역 질환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염증성 장질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질환군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후 트랙 레코드 및 미국 내 강력한 램시마 정맥 기반으로 더 빠른 스위칭을 기대한다. 회사에서 지금 사업 보고서를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회사의 전략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읽어내야 돼요. 2021년 미국 자가면역 질환 시장 규모 84조 원이었다. 이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무려 49%, 50%에 해당됐다. 그쵸? 이 시장을 바로 램시마 SC가 공략하는 겁니다. 미국 염증성 장질환 시장 규모 성장 추이, 연평균 14.1%로 폭발적인 성장을 시장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실적이 숫자가 영업이익이 아쉬웠던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그리고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 바로 우리의 파이프라인과 현 제품이에요. 셀트리온 걱정은 큰 그림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목적지 도착한다. 자, 자가면역 질환이죠. 여기 보게 되면 유플라이마 허가 신청했고 미국 런칭은 2023년도 7월이다. 미국 시장 정복하러 갑니다. 고농도는 알보텍, 삼바,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고농도, 고용량, 제형 추가 승인 획득했다. 40ml 그리고 80ml 두 가지 용량 제형 니즈에 맞게 공급한다. 아바스틴 임상 3상 결과 학회에서 공개하였다. 비수세포암 환자 689명 대상 아바스틴과 효능 동등성 확인했다. 세 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확보로 항암 포트폴리오 구축한다. 자가면역 질환에 이어서 차세대 이제 항암제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으로서 ADC, 항체 약물 결합체와 그리고 면역감원 억제제, 그리고 피하주사 제형으로서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반드시 또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과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를 또한 진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일리아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 11.5조 원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 안과질환 영역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한다. 자, 우리 제품 스텔라라, 그리고 악템나, 아바스틴 출시하죠.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세계 세계 최고의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전세계 점유율을 선점 찍으러 갑니다. 2025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타켓 시장 3배 이상 확대한다. 신규 바이오시밀러 지금 6개 제품 글로벌 출시한다. 미국 시장에 줄줄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한다. 출시 예정 바이오시밀러 목표 시장 규모 41조 원에서 2025년도까지 116조 원이다. 여기서 몇 퍼센트 파이를 갖고 올지. 지금 실적 2조 금방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실적으로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나 지금 나와요. 램시마 SC 신약으로 신규 시장 진출한다. 이번 사업보고서는 끊임없이 램시마 SC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큰 그림에서 우리는 좀 더 부가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서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